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그동안 진료에 바빠서 위튼 채널에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요. 장상표화생 환자를 많이 치료하면서 이 부분은 좀 환자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내용들을 좀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장상표화생 진단 받으신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고 또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 같은 장상표화생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환자분들마다 그 위장점막의 상태나 그 진단을 받게 된 어떤 맥락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자의 경우는 연세에 비해서 그렇게 위점막의 노화가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해마다 조금씩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연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여기 조금 융기된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환자는 비교적 젊은데 위장점막이 좀 조기에 많이 노화가 돼서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하죠. 후자의 경우는 이게 해마다 악화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잘 파악을 하고, 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점막이 이렇게 조기에 노화되었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찾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위장점막 내시경의 주인공은 56세 때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으시고, 그게 한 몇 년 전이에요. 2020년 정도인데, 그때 이제 이게 뭐 노화 현상이니까 음식 관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하셨어요. 뭐 원래 술 담배를 안 하시던 분인데 짠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피하시고 나름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내시경을 보면, 자, 이때도 위장점막의 어떤 장상피화가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된 경우인데요. 일단 위장점막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건조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장 하부 주변에 융기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이런 융기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이죠. 위장점막의 일부분이 변성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위장점막 전체가 변성이 일어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 단계에서도 사실 이미 치료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분은 이때는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자가 관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약 1년 9개월 뒤에 다시 내시경을 찍으셨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년 9개월 사이에 좀 많이 빠르게 악화가 됐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 비해서 이렇게 우툴두툴하게 융기된 부분이 위장 점막 전체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국소적으로 존재하던 이런 조직 변성인데 2022년에는 융기된 부분이 더 이렇게 크게 튀어나왔을 뿐만 아니라 위장 점막 전체로 퍼져 있죠. 그리고 2022년에는 위장 하부 부분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두들두들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조직 검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2022년에도 당연히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으셨는데, 같은 장상표화생이라도 이분이 2020년에 받은 장상표화생이랑 2022년에 받은 장상표화생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단기간에 빠르게 악화된 장상표화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치료해야 할 조기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 됐나 자세히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술을 아예 안 하셨고 담배도 당연히 피우신 적이 없으신, 나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신 분인데 짠 음식도 그렇게까지 많이 드신 건 아니었고요. 이 처음 장상표화생 진단받기 한 전후로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특히 이제 마른 당뇨 환자의 경우는 더욱 그런데, 당뇨가 발생이 하면 진액이 좀 더 조기에 고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점막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조직 변성이 일어난 것으로 봤고요. 실제로 그 시기 전후로 환자가 이제 복부에서 불편감을 호소했던 거예요. 미약한 열감이 계속 발생한다. 은은하게 뜨거운 그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미세하게 쓰리다. 아주 심하게 쓰린 것은 아니지만 미세한 쓰림이 항상 은은하게 계속 발생해서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그때 전후로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진액 부족으로 인한 복부의 불편감, 복부 쓰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액이 몸의 열을 좀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의 진액이 좀 부족해지니까 거기서 계속 미약하게 열이 은은하게 발생하는 거죠. 이건 마치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면은 그 부분이 좀 따갑고 어디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잘 나고, 거기에 이제 피부
피부염이 발생하면 은은한 열감이 발생하잖아요. 보습을 잘 해주면은 또 그게 좀 복구가 되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위장점막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진액을 보충해주고 위점막의 염증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했는데요. 복부의 미약한 열감이나 쓰림이 개선되는 데까지는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종료된 다음에 몇 달 뒤에 내시경을 찍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왼쪽에 있는 게 2022년, 그러니까 악화됐을 때입니다. 58세 때. 그 다음에 1년 뒤에 59세에 찍은 내시경의 결과인데요. 몰라보게 좋아졌죠. 그 위점막의 우툴두툴한 부분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2022년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이고 그 전에 2020년, 그러니까 장상표생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위점막의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환자분도 복부의 쓰림과 열감 증상이 없어지니까 속도 훨씬 편해하시고 내시경을 찍기 전에 이미 몸 상태가 좋아졌음을 아셨었고 마침 결과도 좋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상표화생 진단 받으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맥락이나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내시경 사진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단계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해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점막의 진액 고갈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뭔가가 구조적인 뭔가가 생겼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 점막이 전체적으로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보충을 해주는, 한의학적으로 말해서 표현했을 때는 진액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물을 보충해주는, 피부로 치면 로션을 발라주는, 보습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전반적인 건강의 측면에서도 이 노화라는 것이 원래 물이 빠지는 거예요. 젊음은 물이 탱탱한 거죠. 애들 보면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노화라는 것은 물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단계에서 그것을 최대한 조기에 너무 급속도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치료라는 것은 위장점막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의 속도를 좀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상피화생 치료 겸 진액 보충 치료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상피화생 관련해서 음식 관리 지침이나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